이춘근의 전쟁론 1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레벨 1 인간 차원의 전쟁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맨 처음에 전쟁 얘기할 때 뭐 방법론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네. 이 공부는 방법론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여름 어느 날 수박을 사왔다. 이걸 어떻게 먹을까 하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또는 퍼가지고 뭐 요새 칼로 자르는 거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그 하는 방법론이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그 아주 복잡한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일단은 사람을 봐라.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 거니까 사람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아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국가들이 조직이 전쟁을 하는 거 아니냐. 그게 레벨 2로군요. 그게 이제 그건 레벨 2라고 그러죠. 네. 스테이트 레벨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이제 국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국가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시장 이론하고 회사 이론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네. 회사들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는데, 또 시장은 회사들이 다 합친 거의 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다 합쳐놓은 시스템의 속성을 봐야 되지. 그래갖고 국제정치학에서는 그냥 크게 전쟁을 연구할 때 레벨 1, 레벨 2, 레벨 3. 그래서 개인의 차원, 국가의 차원, 국제체제의 차원, 뭐 평균 그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 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하여간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은 레벨 1, 레벨 2, 레벨 3에서 나온 그 이론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 이론이기 때문에 약간 좀 답답하고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가능한 한 거기다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적인 사례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여기서 그 개발된 이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벨 1은 인간 차원의 전쟁론, 그렇죠. 레벨 2는 국가. 그렇죠. 국가 차원의 전쟁론. 뭐 이념. 네. 그러니까 이제 레벨 3는 국제 체제. 그렇죠. 네. 그냥 맛배기로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야, 2차 대전이 왜 났느냐? 그 사람들이 전쟁을 좋아해. 그래서 난 거야. 히틀러 그놈은 전쟁 광이지. 그리고 영국의 처칠 그것도 사실은 전쟁 광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레벨 1의 설명입니다. 네. 레벨 2의 설명은 뭐냐면은 그 나치스라는 그 성격이 저게 전쟁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나치스라는 그런 조직을 가지면은 저건 필경 전쟁을 할 수밖에 없지. 그 국가의 속성을 따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 이게 전쟁을 안 하고 배길 수가 있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레벨 2고, 레벨 3 시스템은 힘의 균형이 깨진 거야. 독일이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그 친구는 하면은 뭔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 그 힘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나치스에서 전쟁한 게 아니라 전쟁할 만큼 힘을 축적했고,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전쟁을 막을 만큼 힘이 없었지. 그래서 전쟁이 난 거지. 라고 설명하면은 그게 레벨 3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맛배기로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들을 또 학자들은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레벨 1에 관해서 제가 이제 요 준비하면서 집에 있는 그 책장을 보니까 책장 한 30권씩 쓸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4단, 5단이 레벨 1이 책이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100권이 넘는 거죠. 근데 이제 국제정책에서 제일 많은 건 레벨 3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근데 약간 오늘 레벨 1, 이것도 이제 이게 그 심리학, 생물학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기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학자들이, 그러니까 정치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공부해 놓은 걸 그냥 빌려 쓰는 거죠. 그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1의 그 기본 가설은 인간은 전쟁하는 동물이다. 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공격적 속성, 공격적 본능이 있다. 그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공격적 본능이 있나요, 우리 장 박사님? 글쎄요. 다 있대요. 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는 인간은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보죠. 우리가 이제 싸움하고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도망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싸움하는 거 보고서 저런 것들이 다 있어 하고 우통 벗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의의 사절에서 우통을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웃기는 일들이 있나 해가지고 화가 나서 우통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부분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꼰투시합에 판정으로 가면 너무나 재미가 없어. 그냥 서로 그 인파이터가 아니라 그 아웃복서들 이렇게 빙빙빙빙 도는 사람들. 네. 둘이 돌면은 야유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야유 나오고. 복스를 하라 그러죠. 네. 붙어서 싸우라고 그러지. 네. 그거 그냥 뭐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 KO 당하는 게 훨씬 더 기분 통쾌하고 그런 게 인간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로마의 뭐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보면은 그 잔인하잖아요. 잔인한데 그거를 보고 즐기는 사람들은 잔인하다가 아니라 통쾌한 거지. 우리 영화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검투사가 하나 쓰러졌는데 저걸 죽여야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막 다 이럽니다. 이게 죽이라는 소리지. 그러면 그 황제가 보고서 다 이러니까 자기도 이러는 겁니다. 뭐 이러는 거가 인간 마음에 있는 공격성 아니냐. 그런데 요거를 이론으로 이제 체계화시키면 뭐냐면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공격적이라는 소리냐. 그렇다라는 학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히틀러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도 다 공격성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학설에서는 아니지. 그는 특별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히틀러, 뭐 후세인, 뭐 이런 사람들 독특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하는 것은 아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문이 또 나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레벨 1 띠어리는 이제 생물학적 이론, 그건 본능이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하는 생물학적 이론이 있고 아니지. 그거는 그 심리학이야, 심리학. 마음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지 본능은 아니지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발전된 거는 거기 이제 정치학 이런 거가 들어가 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디시전 메이킹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정책 결정 이론. 그거는 인간들이 정책을 하는데 그 분위기 예를 들어서 그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센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 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떤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하는 그런 거 분위기. 그걸 이제 디시전 메이킹, 정책 결정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뭐 이런 것들이 등등 이것도 엄청나게 이론이 많아요. 그런데 일단 인간은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공격적이다라고 보는 이론이 있고 아니지 특별한 사람만 공격적이다. 요거 이제 생물학 이론이고 그다음에 심리학 이론. 아니야. 자극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전쟁을 하나? 그러니까 자극. 뭐 배가 고프다든지 또는 누구한테 한 대 맞았다든지 네, 기분이 나쁘다든지 기분이 나쁘다든지 그래서 그것들이 이렇게 이론이 막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분류하는 것도 깔끔하게 분류하기는 어려워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 일부가 그렇다. 그리고 심리적인 것이다, 생물학적인 것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는 태어날 때부터 있는 거가 아니야. 나중에 배운 것이지. 학습의 결과다. 학습의 결과다. 그래갖고 네이처는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거. 널처는 세상 살면서 배워서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수많은 이론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마스 홉즈 같은 사람은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정 상태다. 그 사람은 자연 상태가 투정 상태고 본능입니다. 우리의. 네. 그리고 프로이드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마음 한 구석에는 인간의 그 마음의 맨 밑바닥에는 그 죽음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본능. 죽음의 본능이 있고 또 삶의 본능이 있고. 근데 죽음의 본능을 방치하면 자기를 공격해서 죽이는 겁니다. 죽음의 본능이 마지막으로 작동하는 것은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죽어버려. 자살. 그런데 전쟁을 이 사람은 죽음의 본능의 탈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의 본능이 10개 막 쌓여서 이제 내가 자기를 공격하는 상황인데 바깥으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보호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라고. 그렇죠. 본인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그러니까 스포츠도 인간의 공격 본능이 좋은 대로 나가는 겁니다. 승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전쟁을 할 건데 스포츠를 하면서 그 본능을 이제 이게 줄이는. 그래서 그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공격성이고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예요. 히틀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해당되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의 본능 때문에 인간의 전쟁을 하게 돼 본능적으로 돼 있다는 것이 사람을 연구해서 나온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우리가 인간을 놓고 이 친구가 공격적인 인간인가를 실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 국제정치학자들이 빌려오고 참고한 가장 많은 이론이 우리 이미 맨 처음에 얘기했어요. 동물행동학이라는 것입니다. 동물행동학. 그 동물행동학 중에서 이제 이 노벨상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 그 사람이 책은 그 폭력성에 관하여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 전쟁 연구에 제일 먼저 소개된 책 중에 하나예요. 이건 네. 1930년대 책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 본능 때문에 예, 전쟁을 하고 이게 동물 행동학인데 이거를 또 초기, 후기로 나눕니다. 초기의 동물 행동학은 동물의 연구 대상이 달라요. 붕어, 뭐 비둘기. 이게 쉽게 간축화된 쉽게 만날 수 있는 작은 그걸 동물이네요. 연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야 저것들 싸우네. 비둘기가 싸우네. 그리고 비둘기가 싸우는데 끝까지 싸우네 이런 거. 네. 근데 또 지나가 동물원 가다 보니까 늑대도 싸우는데 저거는 끝까지 안 싸우네. 뭐 이런 거죠. 우리가 그 이미 그 처음에 네. 그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은 다 공격적이다. 본능에서 유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 몇 가지 이론을 우리가 이제 발췌한 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격성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자와 사자끼리 싸우는 게 공격성이에요.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거는 공격성이 아닙니다. 식량 획득이죠. 밥 먹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공격성 때문에 전쟁을 한다 하는데 그거는 다른 종 간의 건 아니에요. 다른 종 간에 하는 거는 뭐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거는 그 참 자연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한 녀석은 밥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한 녀석은 죽고 있는 중이고. 국제정치가 그래서 험악한 거죠. 국제정치는 마치 그 동물의 세계 같아서 한 녀석은 밥을 먹고 있는데 한 녀석은 죽는 거란 말이지. 그런데 하여간 왜 그러면 공격을 할까? 같은 종 간에 본능인데 그 본능은 생존하고 연결이 됩니다. 생존. 살라고. 그래서 국제정치학자들도 국가들이 전쟁하는 이유 살라고. 국가 안보, 생존, 서바이벌 이런 거 이제 용어가 겹치는데 그래서 그 공격성의 기본은 생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조금 그럼 어떻게 공격을 하고 사느냐? 이 동물 세계에서 봤을 때 그 그러니까 자기 종족을 이제 그 종족 번식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먹는 거 이걸 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종족 보존입니다. 왜 동물들은 공격성을 가지고 있느냐? 종족 보존을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그 공격성이 있는 동물이라야지 어느 영역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공격성 그 영역을 다 뺏기죠. 그래서 공격성에서 영역을 확보한다. 두 번째는 공격성이 뭐로 기능을 하느냐면은 그 자기 새끼 보호하는 기능입니다. 그 새끼들을 다른 종족이 와서 채가거나 죽이면 네, 종족이 그 종족을 보존하는 기능. 네. 그 다음에 이제 누구나 다 살지 못하고 강자존이라는 말 있죠. 그 국제정책에 그런 말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산다. 네. 동물 세계에서는 적자 생존 법칙입니다. 적자 생존. 그 다음에 공격성이라는 거는 질서. 공격성이 있는 사회에서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개판이라는 거 있죠. 무정부 상태, 자유방임. 아니라. 네. 그래서 이 동물 사회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런 점이 있어요. 한 사람은 지배하고 한 사람은 복속하고. 그러니까 도미네이션, 서보디네이션. 그러니까 한 사람은 누구는 지배를 하고 누구는 복속을 하고 그 관계가 바로 사회 질서입니다. 그 질서 유지. 바로 요 네 가지. 그러니까 어떤 영역을 보존하고 자기 새끼를 보존하고 그리고 적자 생존의 법칙 그리고 질서의 법칙. 이것 때문에 동물들은 그 공격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로렌츠라는 사람이
그분 노벨상 받고 그런 세계적인 학자인데 1960년대, 70년대 고무렵에 있었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학문이 이 알려진 사실이 많이 없어요. 이 사람은 로렌츠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 그러니까 자기 같은 족속을 공격하는 것은 사람하고 쥐밖에 없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책에는 사람하고 쥐만이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때 레귤러하게 정기적으로 슬로터한다. 네. 그러니까 슬로터는 학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둘기끼리 싸우고 토끼끼리도 싸우는데 그는 일레귤러입니다. 우연히 뭐 밥을 놓고 둘이 싸운다는 건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싸움하는 것은 쥐하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우리 그 초반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데 사람들은 싸우다가 중간에 뭐 쉬거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끝까지 다 죽일 때까지 싸우는. 그런데 그것은 인간이 그 방어 기제를 개발을 못해서 왜 방어 기제가 개발됐다는 거는 손으로 사람 죽일 때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죽이는 사람이 하다가 관둔답니다. 또는 그러니까 이제 맞는 사람도 내가 저놈한테 설마 죽겠나 하고서 항복도 안 해. 그냥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으면서도. 근데 사자 같은 거는 이 로렌츠 교수는 늑대를 연구했는데 늑대는 항복을 합니다. 싸우다가. 잘못 맞으면 죽죠. 그러니까 항복하는데 그러니까 항복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너한테 졌다라고 해서 목을 내미는 겁니다. 그 목을 내미는데 물지 않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동물에는 있는데 맹수한테는 있는데 사람한테 없어요. 그런데 맹수하고 뭐 토끼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맹수는 싸움을 좀 빈번하게 하는데 물어 죽이지 않고 토끼는 어쩌다 싸우면 죽이고 근데 사람은 주기적으로 싸우는데 토끼 같은 놈이라서 항복할 줄 모르고 늑대가 아니라 항복할 줄 모르고 죽이고 그래서 인간은 아주 비참하게 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로렌츠의 공격론 그리고 본능 이거는 인간이 나중에 다 죽고 만다라는 그런 아주 그 슬픈 이론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이론은 과연 뭐 쥐랑 공부하고 무슨 늑대나 공부한 것을 사람 이론에 맞추느냐가 이제 이 이론을 공격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넘어가고 또 다른 이거는 뭐 우리가 이것을 다 안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봤으면 하는 그런 건데 우리나라에 이 사람 제자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생물학과의 최재천 교수라는 분이 개미 연구 미국에서 개미 연구를 제일 확실하게 한 사람이 에드먼드 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윌슨 교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그 학문 분야를 이제 개척한 사람이죠. 물론 이 소시오바이올로지 사회생물학 요새 뭐 진화생물학 뭐 진화심리학 해가지고 학문간 융합이 많습니다. 학문이 뭐 그냥 막 다 학기고 그러는데 이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1970년대에 쓴 책이죠. 거기서 이제 개미를 연구하고 개미 콜로니들이 서로 전쟁하고 다 쓸어버리고 없어지고 막 이러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바로 그 에드먼드 오 윌슨이라는 사람 여기는 이 사람은 생물학에다 사회학을 합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사회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고 생물 현상을 사회학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런 건데 이 에드먼드 오 윌슨의 사회 생물학 이것도 이 전쟁 연구에 상당히 많이 그 영향을 미친 근데 슬픕니다 이것도 인간의 그 진 속에 싸움에 대해서 싸움 나면 막 좋아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인간의 미래가 이제 슬프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네. 여기서 이제 그 최근에 나온 거는 지금 로렌츠 교수는 쥐하고 사람만이 레귤러하게 상대방을 같은 종족을 죽인다고 그랬는데 에드먼드 윌슨 교수가 찾아낸 거는 개미도 못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미들이 공격해가지고 다른 쪽을 다 쓸어버리고 다 차지하고 막 그럽니다. 참 그건 별 학문이 다 재미있는데 개미 사회 구조도 굉장히 사회주의적, 수직적, 권위적 체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여서 사니까 사회적인 동물인데 그 엄격한 위계 제도가 있습니다. 일하는 개미, 병정 개미 뭐 이런 거. 우리 그 개미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읽을 책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하여간 에드먼드 오 윌슨 교수가 말한 사회 생물학 이것도 인간 전쟁의 본능. 그러니까 인간은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이거 죽어도 안 해야 돼가 아니야. 안 해야 돼가 아니라 뭐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희열도 느낄 수 있고 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인간은 도덕도 있고 종교도 있고 윤리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리고 법도 있고 뭐 다 그런데 그게 인간이 꼭 그 본능에 지배를 당하는 거냐 이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 요 로렌츠라든가 이 소시오바이올로지 하는 사람들은 그거가 있더라도 이 생물학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전쟁이 뭐냐면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격 성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함으로써 공격 성향의 그 욕구를 분출하는 거예요. 분출. 그것을 분출하지 않으면 다른 그렇지. 형태로 그렇죠. 다른 형태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진짜 그 네. 이제 뭐 죽음에 이르는 그거를 이제 다른 쪽으로 분출하는. 그래서 릴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릴리스. 그러니까 막 이게 뭐 뜨거운 거를 가스를 분출하면은 보일러가 네. 폭발하지 않듯이 좀 휴식, 그렇지. 좀 이완.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릴리스라는 용어가 이제 이 사람들 책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고 그 innate need for aggression. 그러니까 공격적인 행동을 보내는 것이 우리 마음에 인네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쓰는데 이걸 그래서 욕구 분출 모델, 네. 뭐 전쟁의 욕구 분출 모델 이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이론은 뭐냐면은 그래도 그것이 본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극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극. 그래서 아파트에서 스티뮬러스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제 찔러줘야지 나오는데 찔러줘야 있어야지 공격적이 나온다. 그런 이론도 또 뭐 수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 뭐 이거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앤토니 스토울 같은 사람이 자극이 있어야 된다. 자극. 자극 없으면은 이제 공격성이 안 나오고 그런데 이 사람 주장은 뭐 그 자극을 스스로도 만든대요. 사람들이. 외부 자극이 없으면 안에서라도 만든다. 자극을 한다는. 네, 그런 얘기군요. 뭐 그래서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람들이 이름 제가 이제 책 보다 보니까 몇 개 나오는데 J.P. 스코트라고 요만한 공격론하는 책 있는데 요 사람은 본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은 외부 자극이다. 자극이 있어야지 아무리 인간 마음에 공격적인 본능이 있어도 뭐 자극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그 자극만 안 하면은 그래도 인간들은 전쟁을 막을 수 있으니까. 피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간은 그 doomed to violence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doomed to death. 그러니까 doom이라는 건 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네. 인간은 공격성 때문에 죽도록 되어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자극이 줬을 때 하는 그런 얘기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은 이게 생물학적으로 싸우게 됐다는 것 중에 그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테리토리얼리티, 영토성. 네, 영역성. 영토성. 그래서 모든 이 척추동물, 베터브레이트라고 하죠. 모든 척추동물은 대부분 그 영역성을 보인대요. 영역성. 그래가지고 땅 떠먹기지. 국제 정치학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거는 땅 떠먹기라는 소리입니다. 그 지구 전쟁의 90%는 사실은 땅 떠먹기 전쟁이에요. 여긴 내 영역이니까 그렇죠.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그 전쟁 중에 90%가 붙어 있는 나라가 하는 겁니다. 붙어 있는 나라가 전쟁하는데 그 대부분 내용은 땅 떠먹기입니다. 그 테리토리얼리티. 동물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남의 집 앞에 지나갈 때 요새는 뭐 다 이렇게 애완견이니까 그런데 옛날에 좀 풀어지는 개들은 남의 집 개가 남의 개 앞을 지나갈 때 꼬랑지를 내고 있 겁니다. 그렇습니까? 소변 누는 것만 저는 그렇죠. 영역성에 대한 표시라고 봤는데. 그래서 그 개들이 지나갈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기르는 개, 그러니까 시골에 A라는 그 집 앞을 B라는 저 다른 동네에 있는 개가 지나갈 때 꼬리 내리고 지나갑니다. 그 영역성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놀랍군요. 그런 것들이 이 생물학자들이 공부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을 공부를 못하니까 그걸 공부해 놓고 그걸 인간 행동으로 번역을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비판 이런 사람들을 이론의 비판이 대부분 그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왜 이 이론이 틀리냐, 왜 이론이 틀리냐는 거는 첫 번째는
그 동물을 공부를 했는데 그 동물 행동이 어떤 그 사례를 설명할 수 있는 거냐? 뭐 늑대가 싸우다가 목을 내놓는 거가 네. 정말 그 우리 인간처럼 이성이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 행동으로 우리가 그냥 가정할 수 있는 거냐? 항복문서에 조인하듯이 사인하는 네. 거는 같은 거냐죠. 그래서 그 에비던스가 증거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스트라폴레이션 그 이제 학문할 때 중요한 겁니다.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죠. 우리가 요새 대입하는 거가 중국이 지난 30년 동안 10% 성장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고 그럼 미국을 앞선다. 그게 익스트라폴레이션입니다. 그냥 갖다 대치해버리는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죠. 가스가 어느 정도 차면은 이걸 뿜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생물학적 실험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간이 막 분노를 막 해.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이제 폭발할 것 같은데 그 뇌신경 같은 거 조사해 보면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가 고프다 그랬을 때 이 머리 신경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나 싸워야 되겠다 할 때 그거하고 하는데 싸워야 되겠다 할 때 이게 변하는 거가 덜하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거가 아니다라는 이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이 뇌신경이 막 변하고 그러는 거가 측정이 되는데 그것처럼 인간이 분노가 쌓여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 때 공격을 해야 되겠다는 거는 꼭 그렇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픈 것이 훨씬 더 생존과는 직결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죠. 이거 저는 뭐 이 이론을 다 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뉴런이 네. 막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사람들이 분노심을 참다가 터지는 거야 하는데 분노심 참고 타일 때 여기 조사해 보니까 그게 분노가 막 올라가는 거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로 나오는 건 그거 아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격성이 정말로 그 인스팅트 본능이냐 배우는 거 아니냐 배우는 거 배우는 거라고 그러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싸우게 돼 있다 하는 얘기는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더 공격적이고 어떤 사회는 덜 공격적이라고 그러면은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공격한다는 얘기는 틀리는 거가 됩니다. 네. 그런 거. 그리고 그다음에 동물하고 인간은 다른 건데 그러고서 이제 그 동물 중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지능이 높은 동물일수록 공격성이 내려갑니다. 그런가요? 돌고래라든가 유인원이라든가. 뭐 그래서 네. 발달한 종족일수록 그러니까 공격성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발달한 종족일수록 지네틱이라는 게 무슨 우리 그 뭐 DNA 지인에 의한 그 행동인데 그 그거가 영향을 미치는 그게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발달한 종족일수록 지네틱스의 영향이 감소된다. 인간이 제일 발달한 동물인데 그게 또 됐느냐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동물 행동학 이런 데서 하는 거는 보통 그 이론 그러니까 모노코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는데 이유가 하나로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수많은 이유가 합친 것이지. 그렇죠. 근데 지금 로렌츠라든가 또는 프로이드 이런 사람들 이론 보면 너무 이유를 한 가지로 찾는다. 네, 모노코우잘 단일 기원. 네, 단일 이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네.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는 코즈가 멀티코젤이라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테리토리얼리티에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에스키모들이 땅에 대한 개념이 없답니다. 거기는 땅, 네. 에스키모가 네. 땅 떠먹기 개념 자체가 없는 네. 거예요. 요새는 이제 이누아트라는 말로 좀 순화해서 쓰지만 어. 에스키모라는 말을 안 쓰고 거기는 뭐 영역을 확보해봐야 별로 쓸 데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좀 가까이 오면 미국의 인디안들 네. 그 사람들이 영토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건 워낙 많아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뭐냐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영토 개념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수렵 채취 동물 사냥하는 사람들은 영토가 없습니다. 그냥 있다가 거기 없어지면 다른 데 또 가면 되니까. 네, 유목민은 이동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스키모 중에서도 알류족이라는 족속은 있답니다. 알류. 그 에스키모도 족속이 많은 모양인데 알류라는 족속은 그 자기 영역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뭐 영역 개념이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테리토리얼리티뿐만 아니라 요 그 우리가 그 지금 뭐
물고기라든가 뭐 새를 연구해가지고 한 이론들은 그거보다 조금 고급 동물을 연구한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깨집니다. 그 제인 구덜이라는 저 여자 생물학자인데 네. 침팬지만 그 원숭이하고 평생, 네. 평생 산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그 동물 행동학을 했는데 요게 이제 동물 행동학 넘버 2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로렌츠는 넘버 1이고 네. 그리고 동물 행동학 넘버 2가 제인 굿올입니까? 우리말로 구달이라고 그러죠. 한국 언론에서는 구달로 표기를 합니다. 구달이라는 사람이 네. 연구한 거가 이제 또 많이 그 우리 이 국제 정책에 이제 도움이 그걸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그 과학적 학문은 가설을 세워야 됩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은 이제 그 증명될 수 있는 가설이죠. 그걸 오퍼레이셔널 하이포세시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이 더 높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측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측정해서 맞냐 틀리냐가 나오는데 그 우리 그 이톨로지 즉 동물 행동학이라는 연구는 그런 그 과학적 방법이 채택된 게 아닙니다. 그냥 관찰한 거예요. 관찰해가지고 이렇다 하고 하는데 관찰한 것은 그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가 틀리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를 100마리를 봤는데 전부 다 하얘. 네. 백조는 하얗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까만 거 나오면 그 이론은 틀립니다. 네, 블랙 스완이 블랙스완 나타나면 네. 아직까지 99마리가 다 흰 거라도 그 이론이 틀리듯이. 백조는 하얗다는 가설은 무너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요 학문하는 방법상으로 우리가 그 아직까지 10마리를 보고서 백조는 다 하얗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거는 강력한 이론이 될 수 없다. 왜? 아직 까만 거가 안 나왔으니까. 까만 거 나오면 틀리죠. 그래서 요런 그 방문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내가 말씀드렸듯이 제인 구도울 같은 사람 요런 사람이 그 동물 행동학의 2세대로 치는데 그거는 인간하고 보다 가까운 동물들을 연구해 가지고 이놈들이 이렇게 사니까 인간도 그런 게 있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것도 우리한테는 조금 이렇게 낙관적인 이론을 밝혀내지 않았습니다. 그 구돌 교수가 원숭이를 연구했는데 그 원숭이가 인간하고 DNA가 98%가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특히 침팬지가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난 뭐 이게 그 98%가 네. 비슷한데 그래서 그 동물을 연구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한테 가까운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원숭이가 그 구돌의 연구에 의하면은 도구를 만든답니다. 그렇죠. 도구를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뭐 자기 그런 나뭇가지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하는 네. 것도 있는데 그 나뭇가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하는 거를. 그리고 심지어는 이 돌멩이를 가지고 상대방을 던지는데 그냥 주워 던지는 게 아니라 그걸 쏴넣어서 쟁겨놨다가 네. 보관하고 있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황당한 것들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 인간이 아주 올라가면은 뭐 인간이 원숭이랑 언제 갈라졌냐를 500만 년 전에 갈라졌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500만 년 전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인간하고 이 사람 그 원숭이들하고 침팬지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는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거를 많이 그 이제 인간이 그래서 이거 우리 전번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원시인은 평화롭다. 그거를 다 깨놓은 거가 지금 최근에 있는 이런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생물학이지만 고고학으로 이제 그 이론이 다 깨졌고 보니까 막 태워 죽은 시체도 있고 뼈가 뭐 뼈에 그 해골에 이 뭐야 그 구멍이 난 돌화살, 돌도끼, 네. 돌화살로 이제 맞은 자국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건 고고학으로도 그 고대 인류가 평화롭지 않다는 게 나타났는데 요 원숭이 인간에 가까운 동물을 연구해봤더니 그렇지 않은 거가 나오는데 그 무기를 만들고 돌멩이를 수집 보관했다가 나중에 쓰고 그리고 인터커뮤널 바이올런스 그 뭐냐면 때로 싸우는 겁니다. 때. 집단 대 집단. 집단 대 집단. 네. 집단 대 집단이 싸우고 그리고 포트롤링 보더스 그래갖고 경계선을 보초 쓰는 거예요. 보초.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대방이 공격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던 거하고는 달리 무지하게 공격적이다, 호전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원숭이 보초. 네. 그리고 어떤 그 구달 교수가 발견한 것 중에서는
이쪽 집단이 저쪽 집단을 4년 동안 계속해서 못 살게 구는 학살하고 네. 한쪽은 계속 당하고 그게 강대국하고 약소국에서 이제 그 한쪽 당하듯이 그런 현상도 발견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어떤 원숭이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그 살림 꾸려나가려는 놈이 죽도록 두들겨 맞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서 그 인간의 근데 이제 원숭이 종류도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이 많지. 난 보노보라는 원숭이가 어떤 종류는 모르는데 네. 보노보는 훨씬 땅덩어리에 대한 개념도 적고 그리고 보노보는 수컷보다는 암컷이 더 우월하답니다. 네. 그런 데는 역시 이 공격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름이 프란시스 드 왈이라는 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래 맞다. 공격성이 본능인 건 사실인데 평화도 본능이다. 평화도.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아픈 걸 싫어하고 피하려고 그러고 피스메이킹도 역시 이 평화적인 행동인데 동물 사회에서도 악수를 합니다. 동물끼리 손 붙잡는 거는 평화예요. 그리고 이제 얼굴 갖다 비비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동물 사회에서도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피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같이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본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회피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본능도 있다라는 뭐 그런 연구 결과들이 지금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정책 공부하는 사람은 요걸 이제 빌려다 쓰는 거예요. 동물 행동하고 연구 성과를 그렇죠. 빌려다 쓰는 거군요. 겁니다. 나는 요새 우리 복고일 선생이 진화 심리학 이런 말 많이 쓰지 않나요? 진화 생물학, 진화 심리학. 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인간의 그 전쟁 연구 이런 걸 하는데 그냥 그 사회생물학 가설은 우리 지인 이 몸속에 있는 뭐가 있잖아요. 생물학적인 거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환경 그거가 이제 이렇게 서로 작동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이거를 이제 준비하면서 보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인 얘기를 쭉 일단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공격 본능이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전쟁에 관한 개론책을 쭉 보는데 네. 그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거가 이 전쟁의 개론 중에 인간의 마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할애한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건 무슨 책인가요? 그 이상해서. 네. 그 내가 지금 내가 그 전쟁에 관해서만 집에 한 3,000권쯤 되는데 책이. 거기서 이제 쭉 분류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레벨 1. 레벨 1인데 그거는 국제정책 책이 아니에요. 그냥 보통 심리학, 생물학 내가 이제 관심으로. 네. 이제 그냥 다 읽지 않고 그냥 이게 드문드문 골라 읽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개론 중에서 순수히 국제정치에서 전쟁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을 썼는데 그 레벨 1 이거를 정말 한 3분의 1로 해가지고 쓴 사람은 전에 말했던 그 케네트 월츠 그 사람이 네. 박사학위 논문에 Man, State and War. 근데 war는 사실은 그 사람 책을 읽어보면은 인간과 국가와 그리고 전쟁이라고 됐는데 사실은 인간, 국가 그리고 국제 체제라고 했어야지 그 책 제목은 더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세 가지 방법론인데 우리가 이제 국제정치학 책을 보면은 국제정치학 개론에는 항상 그 휴먼 레벨이 나와요. 근데 전쟁론 책 보면은 휴먼 레벨이 이렇게 1차 레벨이 설명이 많이 나오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디시전 메이킹 티어리를 내가 일단 레벨 1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 결정 이론. 근데 그거를 레벨 1에다 놓지 않고 레벨 2에다 갖다 놓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게 What Causes of War라고 무지하게 더 크죠. 네.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전쟁의 원인은 무엇인가 해가지고 An Introduction to Theories of International Conflict, 국제 분쟁 개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1판은 이거보다 한 반쪽밖에 안 되는데 2판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뭐 이 책이 뭐 책은 크지만 페이지가 아주 글자가 뭐 깨알 만한 글자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 책이 책이 이 정도인데 요만큼이고 레벨 1입니다. 아, 이렇게 전체 페이지 중에 이 정도. 이 정도가 레벨 1이고. 네. 그리고 여기도 만약 보자면 요거는 국가보다는 낮은 차원. 이 사람은 이제 네. 세계로지 않고 그 이제 인간 차원 그리고 서브스테이트 레벨 국가보다는 낮은 차원의 차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5야 1.5 네. 이가 아니라. 근데 요거까지 하면은 뭐 그러니까 그래도 뭐 비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근데 요 책 외에 네. 이게 이 정도를 해놓은 책을 제가 내가 뭐 한참 갖고 있는데 요겁니다. 이 책이 그래도 다른 책보다는 훨씬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 제목 이거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앞에 그 해골 쌓아놓은 겁니다. 이거. 네. 해골산입니다. 그렇죠. 해골산이지. 이 사람은 이 전쟁이라는 것을 이 해골산으로 상징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인간적인 차원에 대해서 어느 학자보다도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그 쭉 보고서 요거를 좀 그냥 요약을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을 요약을 한 것이죠. 그 전쟁 이론 중에서 레벨 1 이론, 레벨 1 이론이 뭐 이거 근데 그 책은 뭐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국제정치학자가 한 게 아니라 뭐 생물학자들이 한 거. 뭐 또 뭐 심리학자, 심리학자들이 쓴 거, 네. 하여간 그리고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전쟁하게 돼 있느냐? 그 우리가 다른 입장에서 이제 동양의 전쟁관 뭐 그거 할 때 나온 것도 다른 말로 하면 레벨 1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레벨 1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전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미 이제 오늘 레벨 1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한 건 처음이지만은 앞에 했던 상당 부분이 레벨 1을 다른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제가 지금 쓰던 책에 보니까 그 A4로 그냥 이 책처럼 만들지 않고 우리 컴퓨터 치면 그냥 나오는 저절로 되어 있는 거. 글자 제일 10포인트로 작게 써가지고 내가 레벨 1만 한 4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 써놓은 거가. 그래서 이제 그 원고지로 한 400장 되는데 그거를 지금 이게 몇 페이지를 요약을 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좀 어려워. 뭐 욕구 불만 때문에 근데 그 욕구 불만이라는 건 뭐냐?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그는 성적인 욕구 불만이다. 네, 성적 충동. 성적 충동 때문에 다 전쟁하는 것이자고. 뭐 그래갖고 우리 조금 좀 그래요. 그리고 인간들은 고통 회피, 쾌락 추구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거를 사회가 못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폭력적 공격적이 나오고 뭐 이런 그 얘기 나오는데. 인간이 본능이냐 환경이냐 이거는 뭐 아직까지 정답이 없는 문제 정답 아닙니까? 없고 뭐 노상 싸우는 거죠. 네. 네이처 그래서 그 B.F. 스키너라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머니들 아이들 나오면은 애 낳으면은 난날 나한테 데리고 오세요. 원하는 대로 만들어 드릴게. 이게 빈 서판 이론입니다. 네.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이게 완전히 백지인데 네. 이 사람을 뭐로 만들어 드릴까요? 아인슈타인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히틀러로 만들어 드릴까요? 내가 다 만들어 줄 수 있다. 그거는 전부 바깥에서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속은 같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런 이론. 그래서 이제 네이처, 노처 이거 뭐 여기에 관한 논쟁이 이거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폴리티컬 사이콜로지라는 과목을 듣는데 거기에서 이제 닉슨 대통령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제목이 조그만 책인데 In Search of Nixon. 닉슨을 추구한다 그랬는데 닉슨 대통령이 탄핵당하잖아요. 탄핵당하는데 그때 그 탄핵이 워터게이트 그러니까 민주당 선거본부 침입 사건, 네, 침입 및 도청, 침입 및 도청 사건인데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한 위증, 위증 사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바브 두와드 같은 기자한테 막 쫓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막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직의 마지막 날 갈 무렵에
이 사람이 그 벽을 치면서 울어요. 우리가 그 닉슨 대통령한테 잠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네. 벽을 막 치면서 우는데 울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구를 다 깨놓을 수도 있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옵니다. 나는 지구를 다 깨놓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저런 녀석들한테 지금 쩔쩔매고 이 고생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그런 위치에서 국제 위기가 다 보면 이건 필경 전쟁으로 가는 거죠.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 개인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닉슨 대통령이라는 그런 처지에 모여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닉슨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 자기 동생, 자기 누나가 죽는가 그러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 세상에 모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언니가 죽었다. 아, 누이가 누이가 죽었다. 네, 누나가 죽었다. 근데 이 세상에 모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좀 그건 뭐 개인 차원에서는 그렇죠. 닉슨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죠. 소중하다, 아주 중요하다는 네. 것을 이 세상에 모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사람은 허세가 센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이기는 일이고 자기가 하는 일은 전부 하느님의 뜻대로 하는 일이고 뭐 이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면은 웬만하면 그냥 전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간을 연구하지 않고 전쟁을 연구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을 이제 그래서 연구하는데 그것을 레벨 1 띠어리라고 그러고, 그런데 이제 레벨 1 띠어리의 결정적인 맹점은 우리가 장 박사를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장 박사의 심리를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누가 연구 대상이 되잖아요. 인간은 거짓말을 해요. 본인의 필요와 목적에 그렇죠, 의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실험 대상인데 그래서 그거를 속이고 해야 됩니다. 속이고 해야 되는데 그 하나 재미있는 예로 인간의 그 공격성에 관한 실험을 하는데 그건 아주 정말 그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일 대학에서 한 실험이에요. 예일 대학에서. 그런데 그 책의 제목은 Obedience to Authority, 네. 권위의 복종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여기 교수님이 한 사람 앉아 있어요. 흰 가운 딱 입고서. 그리고 여기 이제 이제 어떤 점장개성에서 대머리가 까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전깃줄을 다 이렇게 이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실험 대상입니다. 실험 대상이 앉아 있고 여기 교수님이 서 있고, 지금 우리 선생님은 인간의 이 처벌과 이 머리의 활동, 그러니까 때리는 게 공부를 잘하냐, 그처럼 잘해주는 게 공부를 잘하느냐, 그거에 관한 중요한 실험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1번 문제가 틀리면 땡 때려요. 네. 그러면 전기가 틱해. 뜨거워. 네. 2번이 틀리면 뜨하고. 그리고 뭐 끝에 있는 문제가 틀리면은 100볼트도 넘어. 네. 이건 잘못하면 죽어. 근데 그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욕을 맞으면 이 사람이 정신 차려갖고 고단 문제는 맞게 푼다 하는 그런 걸 이제 실험하는 사람은 이 단추 누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추 누르는 사람이 전기를 맞아 보는 겁니다. 얼마나 아프다는 걸 알아. 근데 이제 뽑았어. 그리고 예일대학에서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딱 치니까 이 사람 아이고 아파 그러잖아요. 틀리면. 그다음에 더 아프고 막 인상 끄고 막 그래. 그러면 이 사람이 하다가 교수님 쳐다봅니다. 이거 계속 눌러야 되나요? 너무 아파하는 것 같은데 교수가 우리는 지금 학문과 그 처벌 여기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르는데 끝까지 다 누르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제일 아픈 것까지 다 누르는 겁니다. 인간이.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하다가 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러고 나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누르고 자꾸 선생님 쳐다보고 이거 너무 아파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이건 우리는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죠. 다 했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왜 그걸 다 했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무 바보 같은 놈이라서 전기 충격을 받아야 된다고 쓴 사람도 있고 중요한 실험이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하는 거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붙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내가 말하려는 거는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다 속인 거예요. 단추 누른 사람은 다 속인 겁니다. 뭐냐면은
이거 맞는 사람 다 가짜야. 근데 쇼를 한 겁니다. 아파 죽겠다고 막 그만하라고 막 이런. 네, 연극 배우였죠. 연극 그 실험 배우를 하는 대상은. 거고, 실험 대상은 그러니까 실험 대상이 사실은 지야. 근데 이제 인간이 얼마나 권위에 그래서 그 흰 가운 입은 교수의 권위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았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물며 어떻게 2차 대전 때 장교한테 사병이 거역을 할 것이며 장교가 장군한테 거역을 할 거고 장군이 히틀러한테 거역을 할 거냐 하는 그 얘기를 써놓은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죠. 그 실험하는 사람이 모르는 거야. 자기가 뭘 모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자기는 그 점잖게 생긴 아저씨 그 사람이 실험 대상인 줄 알았지. 전기 자극 받으면은 올바른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근데 그걸 이제 알면은 분노하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그 인간은 그래서 그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것도 하면은 일부러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전략적 대답을 하는 분들이 있죠. 자기가 지지 않는 사람, 네. 나 그 사람 지지해요 하고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레벨 1 이론을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아직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그 오늘 그냥 뭐 이 맛배기만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하려는 거는 디시전 메이킹 차원에 그것도 저는 레벨 1으로 이제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기로 할 때 그때 그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완전히 정말 그거에 관해서도 뭐 수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 기본 가설은 전쟁은 인간이 하는 것이다. 뭐 결국은 독일군 뭐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죠. 미국과 이라크가 싸웠다. 그렇지만 결국은 후세인과 부시가 싸웠다라고 이제 그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후세인도 공부해야 되고 부시도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거는 1차원 레벨이고 그 1차원 그 레벨 1은 우리가 인간을 직접 실험 대상으로 하셨기 때문에 네. 동물 행동학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들을 이제 빌려서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뭐 한계가 많다라는 그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네. 이게 나중에 이런 부분은 한번 그냥 뭐 지식의 향연으로 뭐 이 책이 좋은 책들이 번역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콘네드 로렌츠의 공격성에 관하여 그런 건 뭐 워낙 고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에 번역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거 한 번씩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레벨 1은 요 정도로 그냥 일단 뭐 하는 거로 하죠. 네. 그리고 네. 그 다음 시간에는 레벨 1 중에 디시전 메이킹 그거를 한 시간 하는 거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간 차원의 전쟁론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스포츠 세계에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일본 배구 팀이 세계 정상에 가고 싶어서 다른 나라 감독들의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뭐라 그러죠? 저 생활기록부 이걸 입수해가지고 성격을 분석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성격의 사람은 대개 이런 작전을 쓸 것이다라고 자기들이 가설을 세워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팩트인데 그 전략이 얼마나 유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본 배구가 남자 배구, 여자 배구 모두 세계 정상까지 갔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여자 배구 뭐 네. 마녀라고 그랬습니다. 마녀. 네, 아시아의 마녀. 마녀라고. 네. 그게 그 정도까지 다른 나라 코치의 학적부까지 보고서 연구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담임 교사들이 적어놓은 이 코멘트, 성격 분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논평은 그 사람의 본 모습을 그래도 그렇죠. 가장 그렇죠.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가설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벨 1 띠어리가 이제 중요한데 이런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2001년 9월 1일 날 거기 부시라는 성격을 가진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이 그러한 정책을 썼다라고 얘기하는 건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혹시 클린턴은 부시랑 여러 면에서 다른데 클린턴이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대통령이었다면 완전히 달랐을까? 네, 9.11 때. 9.11 네. 때. 근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당시에 독일의 지도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였다면 그렇지. 과연 2차 대전이 일어났을 것인가 아닌가? 그렇죠. 이런 거기에 문제입니다.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히틀러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이 지금 오늘 말한 레벨 1의 가정입니다. 네. 그런데 레벨 1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때 히틀러가 아니라 누가 있었어도 그때는 독일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론이 얼마나 그러니까 100% 누구를 다 이기는 이론은 국제정치학이 없습니다. 국제정치학에서 야 그거는 말도 안 돼. 이 이론이 맞아 하는 것을 100% 확신할 수 있는 이론은 없는데 레벨 1 이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역시 그 트럼프가 되니까 뭔가 다른 것 같아. 그게 바로 레벨 1 띠어리입니다. 네. 야 뭐 트럼프나 뭐 오바마나 오바마가 오늘 있어봐라 다르게 할 건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내가 뭐 우리가 그런 그 한계를 아는 범위 내에서 이런 책을 읽거나 이런 이론을 공부할 때 그 한계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네. 이건 뭐 연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디시전 메이킹, 정책 결정론 역시 레벨 1 얘기를 그렇죠. 한번 저는 그것도 네. 이제 레벨 1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조직이 들어가니까 네, 레벨 1.5 네, 얘기를 하고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국가 그리고 국가가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는가, 이념 때문에 혹은 민족주의 때문에 혹은 무역 때문에 이 땅이 국가의 크기 때문에 돈이 네. 많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별게 다 들어갑니다. 네, 거기에. 국가의 속성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로 넘어가서 국제 체제, 단극 체제냐, 양극 체제냐, 다극 체제냐, 그렇죠. 그렇죠. 세력 균형 이론으로 넘어가서 그렇죠. 뭐 그런 거. 네. 전쟁의 양상을 고루고루.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늘이 살펴보겠습니다. 15교시인데 네. 한 2, 3교시까지는 이론이 될 겁니다. 이론. 좀 보링하지만은 우리가 시사 문제를 뭐 많이 가능한 한 많은 사례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이론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